네, 이거는 이제 꽃피고 새가 울면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꽃피고 새가 울면을 이제 붙인 이 액자는 우리나라 전통 고제 이제 모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고미술상가 같은 데 가서 사가지고 이제 뭐 동백오일 같은 것도 칠하고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액자의 형태로 만들어서 제 그림에 어울리게 붙이고, 이 고제 모반은 이제 다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고제 모반을 산 다음에 이 고제 모반에 맞게 그림을 다시 이제 본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어울리는 이제 꽃피고 새가 울면 시리즈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꽃과 새는 다 나무를 깎아서 네, 또 나무를. 채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평면 작업이 원래는 민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거에서 한 단계 또 넘어가는 네네. 그래서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주실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나무 자르고 이런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으로 자르는 거는 이제 스카시 톱이라고 이제 기계로 자르고요. 그래서 기계를 자르고 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각이 져서 나와요. 삐죽삐죽. 네, 삐죽삐죽하게 나오면 제가 그거를 이제 조각 칼로 다 다듬고 그다음에 이제 사포로 다 문지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뭇잎 같은 경우는 지금 인맥이 있고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각 칼로 결대로 다 파내는 거예요. 그럼 작업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네, 그렇죠. 편이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해서 목공용 포트 같은 거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뒤를 보면 여기 이제 하나하나에다 다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얘가 이제 나중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요. 고정을 예, 충분하게 고정을 하셨군요. 하고,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제 낙관을 찍어서 이제 낙관도 거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한국 거라고 제가 이제 서재 로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처음 개인전을 했던 작품인데, 여기 있는 모든 기물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보들이에요. 그럼 국보가 여기 총 망라되어 있네요. 네, 여기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전을 할 때는 이 국보 이름까지 이제 여기다 다 써가지고 뭐 무슨 정병, 뭐 무슨 향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원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피그먼트 프린트라 그래서 프린트물이고 원본은 팔렸어요. 그래서 없고, 이 그림은 원본의 한 80%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그 에디션 넘버 붙여가지고 그 프린트물로 지금 팔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방가사유상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국보냐 국보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다 국보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인검이고, 이거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 그래갖고 지금 이제 고궁박물관 과학관에 예, 거기 천문도죠. 그거고, 뭐 나머지들도 이제 다 여기 뭐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분청도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국보를 제가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런 청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릴 때만 해도 사실은 사진이 많았고 그러니까 원래 이 청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보니까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청자관이 생기면서 이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그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근데 제 지금 이제 전시 제목이 그 종이 나무 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시를 하면서 전시 제목을 뭘 지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는 이제 그 한국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한 정말 몇십 년 동안은 종이 작업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림에 이제 그게 원 재료가 종이였고, 그래서 종이 작업을 하다가 제가 이게 우리나라 전통 목각인 이제 꼭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꼭두를 그렸어요. 제가 그렸는데, 저는 이제 종이 작업을 하다 보니 이 그림을 굉장히 정교하고 잘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두는 사실은 굉장히 투박하고 조금 한국적이고 되게 민화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그게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그러면 원래 꼭두대로 제가 나무를 파서 그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나무를 팠는데, 제가 이제 조각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설프게 되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꼭두의 맛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꼭두의 그 오히려 느낌은 제가, 오히려 약간 엉성한 듯 하면서 뭐 목공예나 아니면 그런 거를 조금 조각 같은 걸 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더 정교하게 하셨겠죠. 정교하게 했겠지만 꼭두의 맛은 조금 없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오히려 생각이 투박한 들어요. 맛이 더 매력적인.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걸 깎아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다듬고 사포질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이제 정교하게 돼서 조금 투박한 맛을 살리려고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꼭두인데 이제 겉에 있는 베이스들은 조금 미나적인 요소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나를 조금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게 이제 미나가 되게 자유분방하고 해학적이고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이 제 그림은 꼭두하고 미나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저는 이제 배경 같은 거를 찾을 때 미나적인 요소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미나를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목이 있어요. 미나가 뭐 십장생도 있고 일월오봉도도 있고 책가도도 있고 뭐 화조도 있고 뭐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디자인틱한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가도가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가도를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기본을 그린 다음부터는 계속 책가도를 그렸고요. 그래서 제가 책가도 실기교본이라는 책도 이제 학생들이 따라하게 이제 책도 만들어냈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 전통 문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양들은 이제 그 고려 불화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문양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그림에다가 이제 이런 문양들을 의도적으로 좀 넣어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모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의 제목이 책의 도시인데 제가 책의 도시라고 이름을 진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책갑이기도 하지만 책갑이라는 건 뭐냐면 책이 한 권 한 권 한 권 이렇게 쌓여 있으면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제 그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모양을 보니까 마치 책값이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책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서 아파트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주거 공간이기도 하면서 책이기도 한 그런 공간을 좀 넣고 이제 뭐라는 그 미나에서는 이제 그 부귀 영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넣고 그래서 이런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런 아파트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제가 넣고 책의 도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그림 제목에 제 전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제 흙이에요. 그래서 원 재료는 흙인데 일반 우리가 이제 땅에서 만드는 그런 흙은 아니고 도자기 흙이에요. 그래서 이 판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도자기 흙으로 갈색 흙으로 먼저 바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백토를 바르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와요. 근데 한두 번 칠해서는 안 올라오고 흙이 올라오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칠하면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된 판 위에다가는 제가 어떤 거를 해도 돼요. 뭐 파도 되고 문질러도 되고 뭐 벗겨내도 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물하기 제목이 스틸 라이프라고 해서 정물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얘는 좀 깨끗한 느낌으로 바탕을 그대로 둔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흙이기 때문에 안료가 다른 안료를 쓰나요? 아니요, 그냥 저희 이제 한국화하는 뭐 튜브 물감이나 아니면 군체나 이런 건 아무거나 써도 잘 올라오는데 그 대신에 이제 종이 위에 올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종이는 굉장히 발색이 잘 돼서 쨍하게 올라오는데 얘는 이 회벽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물감에 꼭 흰색을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좀 한 톤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색감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한 톤이 낮아지면서 좀 그런 느낌이 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살리는 그림을 그리면 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차분한 느낌이 더 좋아지네요. 네. 근데 이거 밑에 이렇게 흙을 칠하시고 말리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차로 흙을 바르고 나서 충분히 한 3일 정도는 말려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말리고 나면 약간 논바닥 갈라지듯이 이제 흙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사포로 다 문질러요. 사포로 문지르고 나면 그 논바닥 갈라진 그 길이 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흙을 다시 그 위에다가 틈을 다 메꿔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말려요. 그런 다음에 걔가 완벽하게 마르면 그 다음에 이제 백토를 칠하는 그래서 백토도 보통 한 다 대여섯 번? 예, 그렇게는 바르죠. 바르고 또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이 판만 만들어 놓으면 그림의 한 70%는 다 해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일단 배경 만드는 거 자체가 공정의 한 70%가 되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지인들은 어쨌든 종이 작업도 이렇게 잘하고 선을 잘 뜨는데 왜 종이 작업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노동을 하냐고 이제 얘기를 우리가 그런 걸 했는데 그렇게 말죠. 사소고생이라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잡생각이 있으면은 사실 뭔가 만들고 막 이렇게 뭐 힘들게 뭔가를 하면 이게 좀 그게 잊어버려지고 다시 새로운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것처럼 저는 뭐 할까 막 고민 있을 때는 이런 판을 먼저 계속 만들어 놓으면서 땀을 좀 빼놓으면 오히려 또 머리가 딱 비워지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동이 많이 들어간 노동 집약적인 작품을 좋아해요.